자, 이번에는요, 이렇게 다양한 이제 유형들 있잖아요. MBTI 같은 경우에는 그 유형들의 친구들을 또 그 MBTI 공부 혁명이라는 책을 쓰신 박정훈 저자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배운 것이 있는데요. 그 책 속에는 이런 소개가 나와 있어요. 초반부이지만 모든 유형의 아이들이 다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유형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되게 많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컨설팅도 하시고 조사도 하시고 연구도 하시면서 해봤더니 스카이, 소위 말하는 좋은 대학이라 하죠. 그런 대학에 가서 공부하는 친구들의 유형을 검사해봤더니 정말 모든 유형의 아이들이 다 있었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모든 유형의 아이들이 학습 능력이나 학습하는 거에 따라서 뭔가 저해는 없다 하지만 근데 어떻게 하면은 이런 친구들이 공부를 잘하고 학습력이 튀어졌을까라는 건데요. 그런 아이들의 어떤 특성들을 한번 제가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도 저자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질문하니까 쏙쏙쏙 정리해 주더라고요. 첫 번째가요. 그런 공부를 잘하는 친구의 첫 번째 특징은 어떤 유형이어도 비슷한 특징이 있었던 거죠.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은 스스로 뭔가 자기 객관화를 하고 또 코칭하는 그런 능력이 뛰어났던 자존감 있는 친구였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좌절을 겪고 실패를 겪는다 하더라도 그 실패를 성공의 어머니로 생각해서 다시 문제 해결을 해가지고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파악해서 다시 그걸 보완하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또 발전시켰던 친구들이 뭔가 공부를 학습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났었거든요.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친구들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요. 정서적인 지지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사실 이런 거잖아요. 뭔가 결과가 잘 못 나오면 그 못 나온 결과 때문에 두렵기도 하겠지만 일단 먼저 뭔가 도전했는데 안 나왔어요. 학생들 같은 경우에 가장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게 부모님이실 텐데 부모님이 인정을 못 받을까 봐 걱정하잖아요. 근데 그런 그 결과에 대한 집착보다는 오히려 과정 속에서 조금 더 잘했다. 과정이 정말 잘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좋은 경험을 통해서 발전한 것만으로도 너는 큰 얻었던 경험이었다. 앞으로 더 잘 될 거다라는 격려, 즉 정서적인 지지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심리적인 안정감도 높아야 되고요. 또 하나는요, 자신감인데요. 사실 어릴 때부터 자신감은 양육 환경에서 많이 길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믿고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그리고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아이들이 생각하는 기준도 있고 부모님이 생각하는 기준이 있을 것인데 그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그 기준에 맞게 또 너무 높은 기준의 잣대를 통해서 아이들을 이제 너무나 이제 이것밖에 못했어 라던가 실망하는 표정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아이들한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뭔가 작은 것을 성취해도 거기에 대한 어떤 자신감을 채워질 수 있도록 양육하는 거, 지지하고 정서적으로 또 안정적으로 심리적으로 안정감 느낄 수 있게 하고 또 자신감을 준다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결과를 내기 위한 과정에서 칭찬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만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아이가 좌절감을 경험해야 되겠죠? 그 경험한 좌절감을 요즘에는 그러시잖아요. 뭐 어디 떨어지면 아이가 상처받을까봐 너무 걱정이 돼서 특히 요즘에는 자녀가 한 명인 자녀 가족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가 혹시 떨어져서 상처받지 않을까, 좌절하지 않을까 걱정하셔서 되게 막 어떤 도전하는 것 자체도 되게 주저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사실은요, 자존감이 높은 친구들은 이렇게 어디가 도전에 떨어져도 그걸 다시 좋은 방향으로 승화시켜서 더 문제를 해결하고 또 좋은 어떤 방법을 수용해서 더 잘하려고 하게 되고 그 결과가 오히려 더 좋은 결과 낼 수 있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좌절감을 경험해보게 하는 거, 그걸 또 허락해주는 거, 또 그로 인해서 발전하게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도전하고 좌절하는 것이 반복되면서 성장하게 하는 것을 허락해주는 환경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요즘에 어머니들만이 원하시는 학교가 있잖아요. 뭐 요즘에는 이공계 쪽으로 많이 보내고 싶어하고 뭐 컴공이나 기계공이나 전기전자 또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 이렇게 뭔가 아이들이 생각하는 그 아이들의 적성과는 다른 또 어머니들과 부모님의 눈높이가 있는 또 학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여러 가지로 아이들의 성향에 맞게 또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진행하면서 또 이런 잘하는 어떤 영역이든 잘하는 친구들의 특성을 한번 또 이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유형이 스카이 대학에 있었고요. 그리고 그런 아이들은 다 공부에 성공을 해서 어느 정도 학습 성공을 이뤄서 갔을 텐데, 그런 친구들은 일단 스스로 본인이 뭔가 학습에 성공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었던 친구죠. 그런 친구들은 계속 끊임없이 단점을 극복하고 나가는 그런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자존감이 높았다는 것,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고, 또 이런 자존감 높아지는 주변의 환경, 양육 환경이 있다는 것,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수용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친구 있잖아요. 뭔가 이건 고쳐야 돼, 뭐 잘못됐어 라고 했을 때 그거를 내가 잘못됐구나,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고치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것을 거부하고 고치지 않는 친구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수용하는 능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용력이 높은 친구들, 좋은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지적도 받아들이는 것, 그런 게 되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메타인지가 되게 높았습니다. 메타인지는 사실 이거는 어떤 능력은, 이런 재능은 사실 모든 사람한테, 모든 아이들한테 다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메타인지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냐, 메타인지 능력을 어떻게 끌어내냐가 중요한데요. 사실은 누구나 가지고 있고 개발하고 훈련시켜서 끌어낼 수 있고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먼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를 늘 생각하는 친구가 돼야 돼요. 그래서 공부는 배움도 중요하지만 익힘도 중요한 거죠. 배웠다고 다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만드는 익힘 과정이 필요한데, 보통은 내가 다 들었으니까 난 다 알았어 라고 끝나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배우고 나서는 내 것으로만 익히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 과정을 잘 익혀내기 위해서 다양한 서술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논리적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또는 전략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전략을 많이 하는데요. 특히 이제 재밌게 공부하기 위해서, 재밌게 내 것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친구는 설명하면서 막 자기 익히기도 하고, 그림 그리기도 하고요. 막 계속 쓰기도 하고요. 읽기도 하고요. 또 뭔가 간단한 모시도로 만들기도 하고요. 각자 사람들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메타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타인지 능력이 뛰어난 친구들, 이건 계속 훈련 통해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걸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한 친구들이 이걸 잘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바로 동기부여입니다. 자존감, 수용력, 메타인지, 동기부여, 이렇게 다 공통적으로 이제 모든 영역에서, 모든 유형별로 이런 게 있으면 학습력이 뛰어나져서 또 원하는 대학, 또 원하는 전공을 갈 수 있었었는데요. 또 스카이 대학에 있는 친구들도 이런 유형이 있었는데요. 동기부여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동기부여는 모든 유형의 친구들이 똑같은 동기부여가 맞지가 않고요. 유형별로 동기부여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NF 같은 유형 같은 경우에는요, 꿈이 되게 중요한 친구이기 때문에 NF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하고 싶은 것이 뭔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동기부여가 뚜렷하면 그것이 학습 의욕을 높인다는 거죠. 그리고 SJ 유형이 있습니다. SJ 유형은요, 또 웬만한 어떤 사람들 조언은 잘 안 받아들여요. 근데 뭔가 권위 있는, 자기가 존경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뭔가 딱 한마디만 던져줬을 때 그 한마디 가지고도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죠. 그래서 SJ 유형은 존경할 만한 사람의 어떤 조언을 들으면 되게 좋고요. 그 다음에 NT 유형은요, 보통 영재학교나 과학고에 다니는 친구들한테 NT 유형이 좀 많은데요. 이런 친구는 너무 호기심 많아요. 한 분야에 몰입하고요. 또 그 분야를 막 파는 경향이 있고요. 또 지적 욕구가 되게 강합니다. 호기심이 엄청 많죠. 이런 친구들은 그렇게 공부하고 싶은 거 너무 좋으니까, 수학이든 과학이든 또 그 안에 또 들어가서 또 세부 분야든 간에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 게 뚜렷하고 너무 깊이 알고 싶다 보니까 그것이 동기부여가 돼서 그럼 내가 이거 더 깊이 공부하고 더 탐구하고 싶으니까 이곳에 가야 되겠다 해서 동기부여가 돼서 올림피아드도 보고 경시도 보고 시험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 중에서도 SP가 들어간 친구가 있어요. SP 친구 유형은 사실 재미가 되게 중요해요. 뭔가 내가 목표를 정해서 하지 않고요. 내가 재미있는지, 뭔가 내가 다른 분야보다 이런 분야를 좀 잘하는 사람인지 과시도 하고 싶어 하고, 또 내가 잘한 것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은 조금 동기부여가 다른 유형과 다르게 좀 쉽진 않아요. 하지만 이런 친구들의 이런 요소를 잘 파악해서 끌어준다면 좋은 동기부여가 되어서 학습력도 높아지겠죠? 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정리해보았습니다.